리얼토크 날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저희 4명이 여수로 여행을 왔습니다. 답답한 스튜디오를 나와서 시원한 여수 밤바다에 낭만이 흐르는 이곳으로 오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앉아있는 이 느낌만으로도 정말 왜 여수가 뜰 수밖에 없는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4분 여행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수의 이 벽화마을 또 그리고 뭐 레일바이크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특히 이런 벽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의 이제 서촌이라는 곳인데 골목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느낌도 받으면서 여수에 이런 곳이 여수 오면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이랄지 관광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기본적으로 한 번은 다 들렸다가 가는 그런 곳이죠. 여기 벽화골목이라고 딱 써있네요. 여기 지금 사람들 살고 계시는 곳이죠? 그쵸. 지금 여기가 다들 예전부터 다 이게 여수의 오리지널 그 네이티브 사람들이 주거하던 지역들이에요. 와, 여기에 이발소 진짜 오래됐나 봐요. 독특하죠. 예, 가정집 안에 이발소가 있네요. 노인들이 살고 여기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 조그마한 공간에 이 집의 주인 아저씨가 이발소를 차려놓고 집 안에서 그냥. 그렇지. 어르신들 쉬어가시라고 이렇게. 한번 앉아보십시오. 네. 되게 편한데요, 이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기 순서 기다리듯이 막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이 벽화마을의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의 모습 같네요. 기존에 쓰던 것들을 이렇게 재생하고 재활용하고 이걸 충분히 어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치면 뭐 지금 이게 되게 이쁜 그림으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곳보다 이런 어떤 주민들의 삶이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이제 여수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죠. 와, 진짜 풍경 좋네요. 네. 와. 벽화에 또 이렇게 앞에 바다의 섬에 배가 또 한 치 딱 지나가고 너무 멋있네요. 이 주민들의 입장과 관광객의 입장과 이게 서로 접목을 잘해서 네, 밸런스가 좀 맞아요. 네, 믹스 매치를 부드럽게 잘해서 원만하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현주 작가님하고 저희도 케이블카 타면서 벽화 마을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또 케이블카에서 보는 그 전체적으로 또 조망한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어요. 11개월 살다 떠나긴 했지만 그리고 그 뒤로 약간 나이가 들면서 연애 한두 번씩 여수로 왔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과거의 풍경이 되게 예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양하게 관광 콘텐츠가 생기면서 여수를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돌산공원인데요. 최근에는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인지. 네, 지금 저희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이렇게 하나 둘씩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케이블카가 사실 유명한 게 바닥이 이제 뚫려 있어가지고 유명하다 그랬는데 지금 지나가는 거는 바닥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여수 해안 케이블카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네. 보신 것처럼 아래가 막혀 있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저기 실버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바닥이 강화유로 돼 있어서 발 아래로 여수 바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막혀 있는 것도 막혀 있는 있고 것도 이렇게 되는 있어요. 거군요. 그럼 저희는 기사님 어떤 걸 타야 되나요? 아찔하게 뚫려 있는 걸로. 뚫려 있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따로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와.
도로 야, 지나고 이거 생각보다 지나고. 무섭네요. 안전합니다. 와, 네.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를 가리는 케이블카로는 이게 유일해요. 네. 해양 케이블카 유일하고 아시아에서 4번째로 만들어졌대요.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이어가지고 네. 이 가는 길 자체가 1.5km 정도 돼서 1.5km 정도요? 왕복하면 3k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벽화마을도 보이시죠? 지금 저기 모이는 벽화에 있는 고소동이 옛날에는 산동네여가지고 네. 장화가 없이는 못 걸어다닐 정도로 척박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그 장사하려고 생선 그 큰 대야에다가 생선 담아가지고 오르셨던 길목이라고 해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벽화 보러 많이 가는데 애완이 깃들어 있는 골목이죠. 와, 이제 진짜 완전 바다 위로 올라왔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수의 네. 바다 풍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고즈넉한 느낌도 아니고 네. 해운대처럼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어. 동해 바다처럼 깊고 푸른 느낌도 아닌데 여수는 약간 바다들이 그러니까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해안선은 긴데 삶의 터전으로 쏙쏙 들어와 있어서 삶과 어우러진 풍경도 있고 또 밤이 되면 오밀조밀 빛들하고 어우러져 갖고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해안가나 이쪽에서 여수의 바다 풍경을 딱 보고 있으면 버스커버스커가 왜 그렇게 밤바다를 목 놓아 불렀는지 이걸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오늘 노래 잘해. 저요? 노래 지금 하라고요? 여기서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렇게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아유, 미치겠다. 그 전에 왔을 때 같이 탔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수는 바다의 느낌이 많이 달라. 왜 그러냐면 여수는 무슨 해안가 바다의 마을이 아니라 항만의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해안선이 되게 굴곡져 있어서 어디 하나 넘어가면 다른 풍경이 나와요. 돌산공원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해양 케이블카가 끝나는 자산공원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고 골목 들어가면 다른 풍경이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되게 많은데 과거의 향수를 좀 기억하는 제 입장에서는 변해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기도 해요. 여수에 사시는 분으로서. 저요? 저는 현재 지금 여기 여수에 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 네. 오늘 그 설재우 아까 기획자하고 네. 같이 여수 뭐 레일바이크 타보고 벽화마을도 보고 데이트 코스를 남자 두 분이 아주 오붓하게. 서대회도 먹어보고 네. 치 내린다 최근에 어떤 특별한 현상처럼 네. 여수가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무언가 여수가 변화가 있기는 한 건 사실이고 또 내 주변에서도 최근에 다른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수에 투자를 하겠다. 또 여수에 여행을 오겠다. 또 여수에 와서 맛있는 집이 어디냐. 항상 저에게 이렇게 네. 물어봐요. 네. 그럼 제가 빈번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도 막 내가 다니던 곳들을 하나씩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수가 네. 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 변화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지 또 어떻게 이걸 재해석할지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나고 저희한테도 좀 맛집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네. 아니 근데 그 저희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여수가 대세는 맞다.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수가 언제부터 좀 대세가 됐냐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이 노래 때문에 여수가 좀 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밤바다. 해요. 아 그렇죠. 여수 밤바다 아시죠?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걸 같이 불러야 되나요? 선창을 먼저 해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쑥스럽지만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그 조명에 담긴 왜 제가 부끄럽죠?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무튼 이 노래 때문에 여수 밤바다를 좀 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제 밤이 되진 않았지만 낮에 잠깐만 걸어봐도 여수 밤바다의 이런 정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수 밤바다 사실 그 버스커라고 하는 그 그룹이 네. 여수를 이렇게 핫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인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수시에서 큰 상을 줘도 아주 큰 상을 줘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그 노래가 주는 힘으로 그 어떤 여수에 대한 낭만들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노래 때문에 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뵀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여수의 이미지, 현재적 어떤 낭만적 이미지는 확실히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받았었는데요. 그 노래라는 것에서 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매치시켜 가지고 이 여수라는 지역이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어떤 이 관광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이미지를 갖고 갈지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수에 지금 지난달에도 왔다 갔거든요. 좀 이번에도 장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화 와서 어디서 뭐였지 여수야 그러면 다들 딱 한 가지 질문해요. 밤바다가 정말 그렇게 좋냐? 라고 막 물어봐요. 역시.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시각의 차이가 다른데 안타까운 건 너무 밤바다라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좀 관광지 한쪽으로, 형성이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아시겠지만 네. 여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365의 섬도 있고 섬이 끼고 있는 포구 마을도 있고 아름다운 길도 많고 풍경도 많은데 그냥 이 너무 이렇게 주요 관광지 요소들 그러니까 조명 설치되고 버스킹 공연하는 이쪽만 너무 복잡거리니까 약간 젊은 친구들만 타깃으로 한 여행지 개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랑 오시면 이쪽은 가지 않아요. 저희는 그 향일암을 가더라도 향일암 가는 그 뚫려있는 길이 아니고 해안마을, 뭐 방조포를 쭉 다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길에 대한 그 컨텐츠, 그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서 여수는 이게 다가 아닌데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모이면서 약간 좋지 않은 사회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여수 밤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어떻게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낮바다도 있고. 낮바다도 좋습니다. 아니, 여수 밤바다가 긍정적인 역할만 한 건 아니네요 또. 너무 집중되는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저랑 이렇게 관광 명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여행 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저도 행복했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미리 그렇게 저도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출장 올 때랑은 좀 다르게 좀 노는 즐거운 기분이었는데 약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다니니까 새롭게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수 와서 그 무동력 그 요트를 처음 타봤거든요. 옷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저희 다 갈아입고 일단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바닷물과 한 몸이 한번 됐었고요. 여수가 아름다울 여자의 물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름다운 물에 흠뻑 젖었고요. 야, 심지어는 이제 직접 운행도 하셨어요. 배우셔가지고 짧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요트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네. 여기서 요트 타면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자연하고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게 매력이에요. 이 네. 요트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전체가 다 무료라고요? 제가 다 무료입니다. 잠깐만, 이거 알고 보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지금 사실 걱정이 좀 있어요. 네. 바람도 좀 불고 비가 네. 와가지고 이런 날씨에도 좀 탈 수 있나 바람으로만 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바람만 불면은 이만큼이나 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시나요? 예, 지금 저 위에서 헬리캠도 찍고 있는데 금방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진짜 무동력이라 그래서 속도감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속도감 굉장해요. 재밌습니다. 네, 이게 바람이 많이 불었다. 밀게 되면은 왼쪽. 여기서 당기게 되면은 오른쪽. 밀면 왼쪽, 당기면 오른쪽.
더. 아, 이렇게 당기니까 평평해지고. 제주도까지 가려고. 다음에 봬요. 갈게요. 화이팅! 네. 꽃보다 남자인 나한테 명대사 한번 하시죠. 잘 몰라요. 그거 했다가 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 주인공이 한 말 있잖아요.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저도 이렇게 여수를 자주 왔는데도 몰랐던 새로운 곳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나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출구가 좀 생기면 사람들이 여수를 사계절 아니면 재방문자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더 다양한 이미지의 여수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장님께 저희가 좀 속았어요. 네. 사장님께서 물이 살짝 튈 거다라고 아하,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요트 하면 굉장히 큰 요트 생각을 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트가 딱 한 여기서 요 정도? 그래가지고 딱 한 두 사람 타면은 이제 많이 꽉 찬, 탄, 네. 꽉 찬. 여차하면 뒤집어질 듯한.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 물이 그냥 확확 넘어가가지고 엄청났습니다. 와. 그래서 끝나고 옷 다 갈아입고 네. 예, 저희는 행복하게 다녔는데 네. 행복하게 다니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스텝 모든 분들이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셨는데 네. 남자분 두 분께서 이렇게 여행 어떻게 다니실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근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예. 남자들끼리인데 케미가 잘 맞았어요. 그래요? 아. 네. 다행이네요. 서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생각하는 게 좀 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설재우 기획자하고 예. 그 만성리 가기 전에 레일 바이크라는 걸 탔어요. 네. 레일 바이크가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타봤다고. 처음 타봐가지고 막 네. 신기하게 막. 저는 늘 자주 타니까 아. 와. 끝내주죠. 네, 저 레일바이크 처음 타봐요. 아직까지 레일 바이크를 안 타봤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 바닷가에서 타는 건 또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경치를 쭉 보면서 갈 수 있죠. 제가 이걸 주목했던 건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오면 네네. 이곳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재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너무 의미가 잘 있다고 되네요. 봐요. 저는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봐요. 잘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그렇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게 참 맞아요. 잘한 것 같네요. 이런 컨텐츠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와줘야 네. 여수가 우리나라 지금 뭐 제2의 뭐 관광 도시라고 관광도시로. 하는데 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컨텐츠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 맞아요. 체험할 수 있고 경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도 네. 예전에 뭐 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곳들이 갖고 있었던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특징들을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리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관광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재밌어. 그 안에 기차 타며 여수역에서 출발하면 항상 이 터널 지나가는 거죠. 기본. 원래 별로 빛도 없고. 자 여기 들어가면 지금 이제 더워지는 여름에 시원한 터널 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와. 아 너무 시원해. 다니면서 저희도 남자들끼리지만 소소하게 재미있게 잘 보냈었어요. 특히 이제 김성환 작가님 같은 네. 경우는 여기 토박이시고 네. 너무나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궁금해하는 점 혹은 이렇게 되게 신기해하고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점들을 그냥 설명을 굉장히 잘 설명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갈 때 이런 어떤 현지에 사시는 분이나 현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한테 설명을 듣고 보는 것과 그러니까 모르고 보는 게 굉장히 차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네, 전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배우고 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즐겁고 새롭고 그래서 여수라는 곳을 아주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한 번 타는 거하고 5번 타는 거하고 10번 타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겠죠. 오늘 그 레일 바이크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처음엔 내려가요. 예. 아 그때 너무 신났어요. 뭐 내리막 되게 밟지도 않고 신납니다. 내려가니까 막. 와. 끝내주죠. 네, 저 레일바이크 처음 타봐요. 아직까지 레일바이크를 안 타봤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 바닷가에서 타는 건 또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걸 턴을 해서 인생이라는 게 달콤함이 있으면은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오르막길 와, 신난다. 막노동이다, 막노동이야. 기존에 있던 여수역이라고 했던 그 철길 없어져야 될 어떻게 보면 철도 길을 재생을 한 거죠. 재생을 그렇죠. 해서 어떤 그 레저를 할 수 있는 그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 거잖아요. 탈바꿈 시킨 거잖아요. 이제 가는 것까지는 편한데 올라올 때.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오면서 너무 더워요. 막 땀 엄청 흘리면서 더웠어요. 지금처럼 약간 좀 바람도 불고 네. 바닷바람이니까 좀 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저는 거기에 큰 선풍기를 앞에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올라올 때 네, 예. 올라오는 길에 어떤 네. 종점이랄지 마지막 네. 부분에 시원하게 좀 해주고. 네, 대형 선풍기를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를 할 수도 있을 네, 거고 네. 마지막 그거 에어커튼. 네. 에어커튼도 입구에 좀 나가는 만들고. 길에 네. 습하니까 네. 에어 커튼을 이렇게 박스를 딱 만들어서 네. 거기를 딱 통과하면 상쾌한 기분이 네. 들게. 그러면 거기다가 그 레일 바이크를 타고 마지막 그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해요 제가.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해외 쪽으로 많이 다녔었는데요. 네. 이제 해양 도시들,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도시가 이제 오만이라고 중동의 이제 네. 오만의 수도가 무스카트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무스카트가 영어로 이제 청포도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도 아. 그래서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섬들이 많이 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제 중동 지역은 사실 예전에 되게 그 가난했었던 지역이었었는데 기름이나 뭐 이런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산업적으로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아진 그런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이 예전에 그런 풍경들이나 예전에 이제 다 진주잡이로 이렇게 먹고 살았었던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곳곳에 그 지역의 어떤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웠었던 힘들었었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가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형태의 조형물이라든지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그 곳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뭔가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관광 어떤 특구로 관광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포장이 되고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런 어떤 산업적으로 이 지역을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기여나 좀 어떤 그 좀 공로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밸런스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입으로 먹고 그냥 숙소에서 자고 이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게끔 하게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역사적 의미를 기록되어 있는 걸 뭐 스토리화 해가지고 뭘 만들어 준달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관광지에다가 하나씩 담고 또 하나씩 담고 하나씩 담으면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게 큰 그렇죠. 그릇이 될 거라고 봐요. 지도 그러면- 보면 딱 그것만 있잖아요. 네. 여수 10겸, 여수 10미 있는데 제가 지도 선물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더 과한 선물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전문 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되게 어색하네요. 선물을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선물이요? 여수 관광지도입니다. 제 평생에 또 이런 지도를 선물로 받아보기 처음입니다. 여수에서 알아야 될 10가지 이야기 같은 걸 모아있으면 훨씬 풍성하고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말씀처럼. 맞아요. 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동도 들어가는 방파제 보면 막 오동도 야경 막 그런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동도의 역사. 저게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무인도 네.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 방파제에 해녀분들이 물질해가지고 와서 바로 거기에서 그렇죠. 해산 회를 멍게 떠서 해산 멍게를 그래서 팔고 그랬죠. 해녀분들이 팔던 그런 풍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와 사진들이 거기에 있으면
보면 그 방파제까지 걸어가는 길목이 좀, 심심하지 좀 않겠다?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도 있을 맞죠. 거라는 생각이 좀 맞죠.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 가다마다 아주 자그마한 예쁜 네.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고 친절한 정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길만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이야기에 좀 이렇게 마음도 두고 시선도 주면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문화도 싶더라고요. 체험하고 경험, 새로운 그러니까 경험. 문화 이야기 컨텐츠들이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수 오기 전에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만 124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네, 굉장히 많이 갔죠. 그리고 지난해 1,300만 명. 1,300만 명. 그 더 놀라운 건 2015년도에 부산하고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짠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수를 찾는 이 매력이 뭔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그 다양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수와 경주가 그러니까 하루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루 보면 다 끝날 수 있는데 여수는 반품을 좀 팔잖아요. 가는 발길 두른 데만 다른 풍경이 좀 있어요. 시원하게 펼쳐지는 않지만 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그 작가님 말씀하신 거 섬도 많아서 섬에 가서 1박씩 하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번화하고 화려한 여수가 아니라 약간 힐링하기 좋은 여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재방문자도 좀 더 있을 것이고 오신 분들은 밤바다만 보지 않고 섬에 나가시면서 그리고 아, 이 섬에 왔다가 다음에는 뭐 이번에 검은도 왔으면 다음에는 뭐 사도를 가본다던가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찾지 않나 싶어요. 다른 모습들이 있으니까. 기획자님 혹시 오늘 말고 여수 한번 찾아보신 적 있었어요?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아. 세 번째인데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 식도락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음식. 예. 다양한 어떤 그 해산물들을 이렇게 여수만의 방식으로 또 그 여수만의 음식의 어떤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어떤 식도락에 대한 매력들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즐거움. 네. 식당에서 내가 돈을 주고 뭘 먹을 땐 그 돈 주고 먹는 가치만큼의 음식을 내어주잖아요. 네. 그 식당 주인들은. 예. 근데 아까도 뭐 섬에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데 섬에를 가면 엄마가 그냥 집밥처럼. 푸근한 집밥처럼 밥상을 차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게 대도시의 어떤 관광 어떤 컨텐츠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수가 작은 도시고 소소한 어떤 볼거리 막 화려하진 않지만 엄마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 예, 편안한 예. 그런 관광지가 사실 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수 섬에 가면 작은 섬에 가면 식당이 없어요. 민박집에서 음료도 파시고 밥도 파시는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언제 나갈 거냐고 물어보세요. 내일 나가는 건 그럼 걱정하세요. 그때부터 하루 세끼 반찬을 따르게 줘야 되는데 맞아. 너 세끼 내내 먹으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자기 딸아이 온 것처럼 아 야를 세끼를 뭘 해서 먹여야 될까 고민하시는 그런 정서적인 게 있어서 말씀하신 거 좀 되게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은 거 주셔도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네. 그거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수하면 맛 하는데 사실은 전라도 음식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수에서 또 맛있는 음식들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거 두 분 드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네. 아까 여수의 신미 이야기 했는데 네. 신미 중에 일미인 서대회 무침을 아, 먹었어요. 서대 회무침. 회무침. 네, 저는 서대회를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서대회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신미 중에 그 이민 갓김치도 같이 저희도 갓김치를 먹었어요. 사이드로 나오던데 네. 돌산 갓김치. 궁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지금 보면 서대하고 초하고 이렇게 딱 묻혀놨잖아요. 네네. 새콤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여수의 신비 중에서 얼른 먹어봐요. 탐스럽네요, 아주. 네, 한번 먹어보면 또 독특한 맛이 날 거예요. 식감이 틀리죠,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살짝 뼈도 씹히는 것 같고. 네, 뼈도 살짝 씹히고 또 회가 부드럽게 같이 씹히는 맛 때문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아주 좀 입맛이 좀 그렇겠네요. 막 입맛이 그냥 확 돋구어주는 그런 식감과 맛인데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생선들, 맞습니다. 그 생선들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값싸게
또 아주 싱싱한 재료들을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여수분들도 서대회를 잘 즐겨 드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도 입맛 없을 때는 항상 서대회는 부담 없이 우리 꼭 회덮밥 먹듯이 네네. 저는 이제 광어나 도다리처럼 이렇게 납작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쫄깃쫄깃한 식감을 생각했는데 이 씹는 맛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서대회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밥맛 되게 떨어지는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에 밥 한 숟갈에 서대회 올려서 갓김치에다가 삼겹을 쌓고 한 입에 쓱 넣으면은 서대는 약간 좀 제가 이제 듣기로는 되게 납작한 물고기라고 가자미과예요.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식감이 쫄깃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그 부드럽고 거기에다가 또 갓김치까지 올려서 먹으니까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먹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녁도 서대회로 먹어야 될까요? 아주 딴 거 먹어보면 안 되죠. 아니 서대를 여수는 선호회를 많이 먹잖아요. 네. 적당 쏙 시키면 살이 되게 보드라워져요. 네네. 근데 저는 여수에서 이제 친척분들이 사니까 어떻게 먹냐면 서대를 꼬덕하게 말려요. 그다음에 얘를 석쇠에다 그냥 살짝 부어서 구워가지고. 손으로 쪽쪽 찢어가지고 네. 기름장을 콕 찍어서 물 마른 밥에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생서대로 탕을 끓이면 민육수 없이도 살 자체가 되게 달거든요. 네. 청양고추 쪽쪽쪽 썰어 놓고서 탕 끓여도 맛있어요. 가져가셔서 한번 지금 뭐 해보세요. 허기가 네. 돌아. 아, 기자님 이거 너무 리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요리 전문가인 줄 아셨어요. 제가 여수 신미 중에 음식 중에 장어가 있어요. 요즘 여름에 그렇죠. 저희가 장어탕 먹고 왔습니다. 여름에 장어탕도 먹고 예. 장어 구이도 먹고 그래요. 그렇죠. 기자님 드디어 드디어 식사하러 갑니다. 그 기다리던 그 시간인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뭐 드실지 예상이 가시나요? 여수하면 몇 가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특히 그리고 또 여수의 여름하면 그리고 약간 우리가 여름을 앞두고 나서 약간 몸보신을 좀 하잖아요. 여수분들이 몸보신을 위해서 챙겨드는 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세요? 네. 뭘까요? 장어탕.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어가 철이기도 하고요. 그 여수 같은 경우에는 왜 남원 가면 추어탕이 있는 것처럼 네. 그 붕장으로 약간 담백하게 된장을 부어서 탕을 끓여주시는데 그 여수를 대표하는 약간 탕국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몸보신용으로 즐겨 드시거든요. 드셔보시면 되게 든든하실 거예요. 빨리 먹고 싶습니다. 빨리 먹죠. 내려고 장어를 썰어놔. 여기 썰어놔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는 그랑끼리. 네. 그래야지 빨리끼리 하고 빨리빨리 주지. 와. 와, 이게 그 장어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야, 잘 먹을게요. 일단 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진짜 한번 자, 먹어볼까요? 줄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국물을 떠서 장어 한 점을 올리고 향긋하게 쑥갓까지 얹어갖고 숙주도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살이 보들보들하죠? 네, 살이 보들보들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데 비리다라는 그런 장어에 대한 약간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어탕에 들어가는 장어는 붕장어예요. 많은 분들이 안하고라고 알고 있는 여수에서 장어탕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돌산도랑 가망만에서 이 붕장어가 굉장히 많이 잡힌대요. 그런데 이 탕에 들어가는 장어는 원체 두꺼워서 구이로 먹기로 한계가 좀 있어요. 잘 안 구워져서 이거를 탕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장어탕 문화가 생겼다라고 해요. 와. 밥을 마셔서 이렇게 휘 저었다음에 갓김치를 한 점 얹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 네. 거기다가 장어도 한 점 올려가지고 장어도. 밥 위에 장어 한 점에 갓김치까지. 여수분들은 회도 묵은 갓김치로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이렇게 갓김치 맛이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그러면서 장어가 어울려져 있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갓김치는 씹는 맛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작아작 씹히고 장어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구수한 담백 국물 맛이 뒤에 딱 올라오고.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걸 완성이라고 하죠. 너무 맛있어요. 올여름 든든하게 마시겠어요. 네.
저는 다른 그리고 것도 막 여수 되게- 오면 꼭 먹는 게 삼치 선어회를 꼭 먹고 가거든요. 삼치 선어회. 삼치 선어회. 이렇게 사람들이 삼치를 회로 먹어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서울이나 이렇게 먹는 삼치고기 다 요만해요. 그렇죠. 삼치 새끼인데 여수 거문도 앞바다가 삼치잡이로 되게 유명한데 기본 1m예요. 아, 삼치 사이즈가 엄청 1m 요? 커요. 간치인가요? 길고 되게 통통해요. 통통한. 그래서 삼치가 약간 등푸른 생선이니까 비릴 줄 아는데 이게 여수분들은 다 이렇게 숙성해서 드시거든요. 예, 이게 맞습니다. 수산시장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감칠맛이 배가 돼요. 이노린산이 나오면서 정말 쫀득쫀득해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먹어요. 여수 돌김에다가 예. 간장을 찍어 올리고 여수 갓김치 푹 갓김치를 딱 얼려가지고 네. 여수의 삼치와 여수의 김과 여수의 김치를 얹어가지고 여수의 김치를 얹어가지고 산업으로 먹는 삼치 산업도 여수 산업이네요, 여수 굉장히 산업으로.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그거 맛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은 맛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여수에 그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여수를 오는데 네. 사실은 회보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숙성을 시킨 삼치를 방금 간장에 김에 김에다가 싸서 김치에다가 그냥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진짜 숨겨져 있는 여수의 신미가 있네요, 따로. 네. 이거 근데 저희가 맛집만 이야기하다가 한 시간 더 이야기할 것 같아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수 하면 이제 여천공단 떠올라가지고 공업도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관광도시로 이미지가 탈바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여수 엑스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엑스포라는 행사가 굉장히 변환점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떤 문화, 관광, 뭐 한번 찾아가 볼 만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 첫 번째 교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KTX.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서 여수로 오는 길이 좋아져 버렸어요. 네. 전주에서부터 여기 여수까지 바로 오는 철도도 네. 만들어졌죠. 또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만들어졌죠. 용산역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3시간. 금방 와요. 3시간 정도 걸려요. 네. 딱 저는 그 느낌이더라고요. 여수가 옛날에는 뭐 돈 자랑하지 말 정도로 되게 물자가 풍부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잖아요. 그러다가 침체기였는데 딱 엑스포를 기점으로 다시 달리자 하면서 여수를 관광 출발선상에 딱 세워놓은 느낌이어서 이제 달기를 막 시작한 느낌? 이게 이제 완주를 할지 완주하면서 어떤 페이스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뛸 수 있는 약간 기폭제가 된 거는 같아요. 네. 사실은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거, 뭐 특히나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진 여수의 이미지를 이 관광 도시로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기획자님 입장에서 이런 어떤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는 곳이 노르망디라는 곳이에요. 네,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곳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나라, 이렇게 뭐 도시였거든요. 근데 사실 프랑스 관광청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노르망디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를 놓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만들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이 관광 도시 같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반 없이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끄덕끄덕 다들 공감하면서 접근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 이제 여수에서 고민해야 될 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또 다른 재방문을 하기 위한 네. 고민들을 해야 될 분명히 시기예요. 새로운 컨텐츠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특화해서 이 섬에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섬에선 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섬들이 가진 어떤 역사적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스토리화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고민을 해야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노력이, 그러니까 여수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그럼요. 기자님도 이렇게 여수 둘러보시면서 뭐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수를 올 때 여기 오기 전에 통영을 거쳐서 여기를 왔고요. 전달 올 땐 고흥반도를 왔다 여기를 왔는데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바닷가잖아요. 바로 고흥반도에서 바로 바닷길로 오면 바로 여수인데 예. 여기를 교통편으로 오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서 이렇게 D자로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다. 저기서는 안도도 보이고 그리고 통영에서도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너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있고 섬이 많은데 중간 기착지도 있을 수 있는데 백길이 좀 유연해지면 왜냐하면 고흥반도로도 여행을 많이 가고 통영으로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남도까지 왔을 때는 위쪽에서 오신 분들은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비단 여수만 3박이 아니라 통영에서 1박 한 김에 여수도 갈 수 있고 여수 그렇죠, 왔다. 그렇죠. 그게 연결될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 백길이 전무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고흥에서 여기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왠 줄 알아요? 뱃길은 배를 운행하는 선사가 있잖아요. 네. 선사에서는 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으면 뱃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수에서 아까 많은 섬들이 있는데 유인도 뭐 45개, 무인도 나머지 해서 예. 합쳐서 365개예요. 예. 근데 우리가 섬 여행을 가려면 사실은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네. 정책적으로 네. 사실은 여수 이렇게 관광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또 정책적인 어떤 노력도 굉장히 했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 1번지 여수가 아쉽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여수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비판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고쳐졌으면 좋을까요?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지 않았으면 그게 어떤 게 아니, 여수 섬도 많은데 너무 투자가 저희가 보이는 이쪽에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너무 있어요. 치우쳐져 있어서 여기를 벗어나면 순간 밤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거리도 없고 해서 밤이 되면 여기만 바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수의 밤바다도 되게 곳곳에 있어요. 다양한 맞습니다. 밤바다를 경험할 맞습니다. 수 있고 여수의 뭐 먹거리도 어느 신미 말고도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여수의 신미는 사계절 내내 신미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저는 가끔 여행지 가면 지도나 이렇게 관광 색깔을 되게 열심히 보는데 사계절 내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여수는 또 철마다 나오는 특징이나 그렇죠. 해산물이 달라요. 그러면 계절별로라도 약간 이게 나뉘어져 있으면 아유 저번에랑 똑같은 거가 아니라 봄에 왔으니까 요걸 좀 가봐야 되겠구나. 여긴 여름에 가면 있고 싶으니까 이 섬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나처럼 이렇게 조금 더 계속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올 때도 같은 책자 다른 계절에도 같은 정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전에 레일 바이크 탔었잖아요. 예. 근데 그 레일 바이크가 있는 철도와 그 옆에 이제 그 마레 터널, 네. 마레 터널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는데 마레 터널이 굉장히 구조가 독특하더라고요. 네. 안에 이제 터널이 그러니까 말끔한 이제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뭔가 탄광처럼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그게 깨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되게 신기한 터널이 하나 있네요. 그쪽이 좀 시원할 거예요. 이게 터널이니까. 근데 이게 마레 터널. 산 이름이 마레산이란 말이에요. 마레산. 아, 지금 마레산. 이제 도로에 차들이 다니죠. 네. 근데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터널인데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여수 사람들이 곡괭이질하고 괭이질하고 삽질해서 뚫은 터널이래요. 강제 노역을 하신 거네요. 여기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랑 또 이런 어떤 뭔가 좀 아픔의 풍경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좀 약간 독특한 또 여수의 숨겨진 면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소풍 다닐 때 여기 예전에 여기 네. 다니셨었어요?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소풍을 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네. 단체로 손잡고 걸어 다니던 길이란 말이에요. 와.
사실 마레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감추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는 되게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특히 항구 도시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식민지 시절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뭐 가까운 순천 같은 지역에도 뭐 철도 관사라든지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절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기억 속에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렇게 문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수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감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레일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접근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죠. 내 여수가 나라고 하면 나의 어떤 뭐 어렸을 때 추억에 내가 그런 거 좀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감추고 싶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감추고 싶은 그 비밀 같은 그런 게 사실은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재미난 어떤 여행의 추억거리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감출 필요도 없고 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면 관광객에게 그것도 편하게 오픈해서 오히려 그게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바뀔 거라고 봐요. 잘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여수의 이면들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풍경을 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수에 왔던 보던 풍경이 아니라 여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광 자원이 만들어지면 여수가 지금보다 더 관광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으러 온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획장님 뭔가 좀 더 보시는 여행에 관한 철학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지역 문화 기획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는 표현이 있어요.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인데요. 터무니라는 게 우리 순우리말로 우리 땅, 터의 무늬.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만큼 터무니없었던 시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었고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산업화되고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역이라는 땅이라는 것을 너무 가치적으로만 환산하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수라는 곳이 좀 터무니가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뭐 터무니가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을 만들면서 나가서 그 터무니가 있는 시대를 사는 그런 것들이 여행의 즐거움이고 참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여기를 찾아오는 것도 사람들이 찾아와야 여기에 시민들도 좋아하고 여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다 사람들이에요. 이 기본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여행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니까